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는 조금 줄여야겠습니다.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그 말은 내 50년 인생의 어느 비로도 씻기지 않던 서늘함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아들 수연이 마지막으로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도 저와 비슷한 목소리 톤이었다. 냉담하고 피곤하고 어쩐지 나를 원망하는 듯한. 나는 올해 78이다. 세월이라는 것은 정말 교활한 놈이라. 마음에 난 상처보다 몸의 상처를 먼저 보여주며 사람을 방심시킨다. 마음은 늘 그대로인데 몸만 약해져 가니 어느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 편해지는 법이다. 그래서였을까? 수연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의 생일조차 어색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마치고 나오던 참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을 아끼면서도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꼭 가까운 가족과 상의하시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나이는 이미 지났다. 나는 병원 옆 벤치에 주저앉아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연이 아직 대학생이던 시절 둘이 함께 떠났던 첫 여행. 어느 산골 마을에서 들녘을 걸으며 아빠처럼 살고 싶다며 웃던 그 아이의 얼굴. 그때 나는 그 말이 영원할 줄 알았다. 어떤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옅어진다는 걸 그땐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오래된 여행 가방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다. 문득 아들과 다시 한번 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콕 박혔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레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4번 이어지다 이윽고 연결되었다. 왜요, 아버지? 너무나 빠르고 건조한 대답.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아버지랑 여행 좀 가자. 전화기 너머의 침묵. 나는 그 침묵이 더 두려웠다. 여행이요? 그래. 아주 멀진 않고 그냥 하루 이틀 정도면 된다. 갑자기 왜요? 그냥 내 얼굴을 좀 보고 싶어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너무 솔직해서 나 스스로도 놀랐다. 기댈 곳 없는 노년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 같아 잠시 부끄러웠다. 수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바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제가 왜 아버지랑 여행을 갑자기. 그 말 끝은 흐릿했지만 내가 무얼 잘못했는지 묻는 듯한 그의 말투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다.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풀어낼 힘도 자신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수연이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요즘 체력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여행은 다음에요. 끊겠습니다. 뚝. 신호음이 들렸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전보다 훨씬 작은 것 같은 거실이 시야에 어지럽게 들어왔다. 몸보다 마음이 빠르게 낡아가는 느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있노라니 문득 오래된 우편함 속에 넣어둔 봉투들이 떠올랐다. 수연이 결혼하고 집을 나간 뒤부터 나는 그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편지를 종종 썼다. 아버지가 요즘 좀 외롭다. 혹시 이번 주엔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걱정된다. 보내지 못한 편지는 어느새 15통이 넘었고 나는 그중 가장 처음 쓴 편지를 꺼내어 조용히 펼쳐보았다. 글씨가 떨려 있었다. 그때도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편지를 접어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어떤 직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들과 나 사이의 마지막 기회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각에 수연의 집 앞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이 무례한 일인 건 알았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대로 거리를 벌리면 그 아이와 나는 완전히 남처럼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사실은 병원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내일 나는 수연을 꼭 만나야 한다. 그가 어떤 표정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니까. 창밖에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수연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가보자.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다음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예고 없는 사건이 우리 둘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것이라는 것도. 다음날 아침 생각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다. 불면의 밤을 보낸 탓인지 몸은 무겁고 속은 비어있는 듯 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분명했다. 오늘 반드시 수연을 만나야 한다.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서니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아들의 집까지 가는 길은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함께 달리곤 했던 동네의 오래된 도로였다. 그때는 서로의 속도를 맞춰주었는데 지금은 내가 혼자 느린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다.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 생각이 발걸음마다 밀려왔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나는 오랫동안 손을 내리지 못했다. 혹시 나를 불편해하면 어쩌나.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노년이 되니 남의 시선보다 가장 무서운 게 가족의 부담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이해됐다. 문 앞에 선 나는 오래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버지? 문틈으로 나온 수연의 얼굴은 예상보다 더 지쳐 있었다. 눈 밑은 짙게 꺼져 있었고 머리는 급히 정리한 듯 어수선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어제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냥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한 듯 문을 완전히 열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쩐지 공기가 무거웠다. 커피향 대신 피곤한 숨이 더 많이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잠은 좀 잤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는 커피포트를 켜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툭 앉았다. 마치 나와 대화할 힘조차 없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수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말투는 바쁘고 피곤하고 어쩌면 이미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아버지 건강이 좀 좋지 않다. 큰 건 아니지만 의사가 잠깐 쉬라더라. 그래서 너랑 여행을 가고 싶었다. 수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건강이 안 좋다고요? 어느 정도로요?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 더 살펴봐야지.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내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부담을 느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저 요즘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나는 놀라 눈을 들었다. 문제라니?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좌천이고 잘못하면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인 내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아버지랑 여행이고 뭐고 지금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말했다. 생활비도 줄인다고 말씀드린 게 그 때문입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미 버티는데 지쳐 있었다는 걸. 그 아이의 등에 실린 무게를 나는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았다. 수연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너 힘든데 아버지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자 수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버지가 몰랐던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말끝을 흐렸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섞여 있었다. 아버지, 사실 저 몇 년 전부터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 말은 느닷없이 내 가슴을 후려쳤다. 나 때문에? 네. 아버지는 항상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참으려고만 하셨잖아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 안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난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수연은 힘없이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가길 원하셨죠. 그런데 전 아버지가 저를 밀어낸다고 느꼈어요. 아버지가 널 밀어냈다고?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말하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될 줄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다. 그래서 아버지, 여행은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그의 말투는 단호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결론을 말하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나는 머리가 서늘하게 식었다. 여행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오래도록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의 바닥이 이제 막 드러난 것이다. 잠시 후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 지금 회사에 가봐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더 이어봤자 지금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수연아, 아버지는 널 한 번도 밀어낸 적이 없었다.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 말에 수연은 아주 잠시 멈춰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기계음과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내 가슴도 똑같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미지의 번호. 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혹시 수연씨 아버지 되시나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훅 덮쳤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 수연씨와 관련된 일로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한마디가 우리 부자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게 되리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수연씨와 관련된 일로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싫었다. 나는 복도 난간에 손을 짚었다. 다리가 흔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내 목소리는 마른 잎처럼 부서져 나오고 있었다. 저는 수연씨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실까요? 만나 뵙고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겁니까?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고는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알지 못하면 수연씨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안쪽에서 무언가 서서히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걱정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된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나는 즉시 대답했다. 여자는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 이름을 말해주었다. 수연의 아파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구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30 즈음 되어 보였고 초조하게 손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아버님이시죠? 저는 미나라고 합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우리 수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녀는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씨가 요즘 크게 무너지고 있어요. 나는 그 말 한마디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의미죠? 프로젝트 실패는 단순한 업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말을 가다듬고 이어갔다. 사실은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를 했는데 그 직원이 잘릴까 봐 수연씨가 전부 책임을 뒤집어섰어요. 뭐라고요? 나는 믿기 어려웠다.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니. 그 직원은 신혼이고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수연씨가 자기 잘못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그 뒤로 상사들한테 계속 압박받고 거의 매일 밤새고 있어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이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였던가? 아니, 나는 이미 아이라고 생각할 자격조차 없는지도 몰랐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사실 수연 씨가 요즘 한 사람을 계속 신경 써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입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저를요? 네. 아버님이 혼자 계신 게 늘 마음에 걸린다고 했어요. 자기도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데 그래서 더 가까이 못 간다고. 아버님을 보면 자신이 약해질까 봐 두렵다고 했어요. 그 말은 내 가슴 한쪽을 천천히 찢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아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 약해질까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걸. 아버님께 전화 오면 꼭 받겠다고 했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근데 어제 통화하고 난 뒤에 많이 흔들려 했어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어제 수연이 말끝을 흐리며 나를 밀어낸 이유를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나를 보면 무너질까봐, 부끄러울까봐, 혹시 내가 실망할까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미나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메모였다. 아버지와 가고 싶었던 여행 장소 리스트. 나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이상한 모양으로 접혀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수연이 쓴 필체였다. 강릉 경포, 지리산 둘레길, 안동 하회마을, 어릴 때 가던 바닷가.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얼마나 깊이 다치고 있었을까? 얼마나 오래 나를 그리워했을까?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 오후에 수연 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면담을 합니다. 책임을 더 떠안을지 징계를 받을지가 결정되는 자리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까? 수연 씨가 지금 자신을 지키려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생각해서요. 미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게 아버님이라고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박혔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내 몸은 노쇠했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오래전 젊은 날로 돌아간 듯 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내가 가보겠습니다. 카페 문을 나가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그 바람이 내 마음속 먼지와 미련들을 한 겹씩 벗겨내는 듯 했다. 수연은 몰랐다. 아버지인 나는 그 아이가 넘어지면 언제든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다만 그 사실을 말로 표현할 용기조차 없었다는 것을. 나는 결심했다. 오늘 회사에서 있을 그 자리, 작아지고 무너져 있는 아들이 앞에 선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그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하지만 회사 건물로 향하던 중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수연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급했고 떨리고 있었다. 나 회사 근처다. 너 만나려고. 잠시 침묵.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싸늘한 한마디. 오지 마세요. 아버지는 오늘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들의 목소리엔 분명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슨 일이냐, 수연아. 그때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고함 소리, 다급한 발소리,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수연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아버지,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우리 부자의 관계는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전화가 끊긴 뒤 나는 한동안 제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노년의 다리는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수연에게로 달려가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회사 건물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 무엇이든 끝을 내야 한다. 도망칠 수도 미룰 수도 없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소란스러웠다. 직원 몇 명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우리 아들 수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들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의실 3층에서 징계 절차 관련 면담 중입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작은 한마디가 덧붙었다. 아마 오늘 결정될 겁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묻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책임을 혼자 떠안는 게 맞습니까?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팀장들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는 걸 싫어해서요. 그래서 전부 수연 씨에게. 나는 한숨이 아니라 거의 울음에 가까운 숨을 삼켰다. 노년의 가슴은 참을수록 더 아렸다. 3층 복도는 적막했다. 문틈 너머로 남자들의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 씨, 이건 회사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억울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가장 힘없는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문 손잡이를 잡은 뒤 무게 있는 문을 천천히 밀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아버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팀장이라는 남자가 황급히 일어섰다. 여기 출입은 제가 아버지입니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목 깊숙이 차올라 있었다. 제 아들이 한 잘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멈춰 주십시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수연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옆으로 가서 서 있었다. 팀장은 말을 얼버무렸다. 아버님, 이건 회사 내부 규정이라. 그 규정이 누구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쓰인 겁니까? 내 목소리는 오랜 세월 절제된 삶을 버틴 사람의 단단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들었습니다. 아이 가진 젊은 직원의 실수를 우리 아들이 뒤집어 썼다지요. 그 직원의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그런데 그 선의를 악용하는 건 어른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나는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도 평생 일하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이용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팀장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오늘은 징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다. 수연이 이 프로젝트를 혼자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외부 조사도 요청할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 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팀장도 더는 강하게 나서지 못했다. 내 말투는 단단했고 오래된 연륜이 주는 위압감이 조용히 퍼져갔다. 잠시 후 결국 팀장이 말했다. 면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긴장이 툭 끊어졌다. 수연은 여전히 멍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천천히 잡아주었다. 나가자. 여긴 당분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수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왜 오셨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아버지를 밀어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 말을 못한 것이지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수연의 눈이 붉어졌다. 나는 이어 말했다. 넌 늘 강해 보였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강한 사람도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나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적어둔 여행지들 하나씩 같이 가보자. 수연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그걸 어떻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한테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수연은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다. 햇빛이 로비 바닥에 반짝이는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속에서 나는 아들의 손등을 천천히 잡았다. 어린 시절 작은 손이 내 손을 움켜쥐던 따뜻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때 수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할 일이냐.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오래 돌아온 길 끝에서야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깊고 맑았다. 나는 오래전 마음속에만 담아둔 말을 조용히 꺼냈다. 수연아,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다. 그 말에 수연은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장 죽을 병은 아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남은 날들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면 됐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침묵 끝에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우리 같이 가요. 어디든. 그 순간 마음속 어둡고 길었던 골짜기에 햇빛이 스며들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아들과 나의 마지막 동행이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이 내 가슴 깊숙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자. 우리가 놓친 시간들을 그만큼 다시 걸으면 된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우리 둘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란히 맞춰졌다.